매년 이제 뭐 청마의 해라고 하는데 매년 해에 교육계가 그렇게 또 조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년 교육계 짧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교육계만 보더라도 교육계에서의 갈등은 그전에는 그런 어떤 그 전교조와 뭐 이런 거의 갈등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이슈 중심으로 이제 갈등들이 오고, 지금도 보면 우리 교육에 있어서의 갈등이 뭐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표면적인 전교조와 정부의 갈등은 아니잖아요. 그죠? 또 무슨 정책을, 혁신학교니 뭐니 정책을 가지고 하는 갈등이고, 그런 점에서 내년에는 또 올해보다는 조금 그래도 또 나아지는 어떤 제도권 내에서의 갈등이고, 그전에는 그 어떤 그 제도권 밖에 어떤 힘 대 힘의 싸움이 있었지만은 나는 뭐 낙관해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그래도 낫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또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뭐 난 좀 낙관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한때는 우리가 그냥 파워 힘의 대결로 갔지만 점차로 이제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 이슈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교육계도 그 뭐 80년대 이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때는 무조건적인 세 대결이 이게 강했어요. 그러나 지금으로 와서는 교육계에서도 다 이슈 중심으로 그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큰 어떤 그런 사회가 혼란스럽긴 하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지금 대립이 벌어지는 거는 전보다는 점점 나아지는 경향이 있다. 나는 그렇게 좀 낙관적으로 봐요. 러닝메이트제는 어차피 정치의 종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하고 교육감하고 러닝메이트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시장은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정치인은 자기가 교육감을 고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감이 고르니까 결국은 교육이 정치의 종속이 되고, 일단 내가 시장 나와서 되는데 당신하고 같이 됐다. 그럼 거기서 파워게임에서 교육감 아니다. 나도 표가 있었고 당신도 표 있었으니까 교육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마라. 이런 엄격한 선이 안 그어진단 말이에요. 자치가 약간 좀 부족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 교육 쪽이 아무래도 약하죠. 러닝메이트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교육 자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간선제는 어떻습니까? 간선제도 마찬가지죠. 직선이 되려면 적어도 그 교육감이나 뭐가 중립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저 시장이나 대통령처럼 나도 표를 가지고 나도 주민들이 직선에서 뽑혔다 하는데 그 교육 자치가 쓰지. 이걸 러닝메이트나 간선제로 해가지고는 어려워요. 간선제라는 게 결국 학교에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이나 일부 학부모. 그럼 거기에 그것도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교장 선생님 아래 학부모들이 있고 우리 학부모가 있고 또 뭐 교육감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교장 선생님 입김이 셀 수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교육감이라고 하는 게 서울 시민의 의사를 반영한 교육감이 안 되니까 결국 거기서 힘이 또 약해지니까 엄정한 의미로 교육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교육 행위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상급식 비용의 반은 우리 교육청이 대게 돼 있고 그다음에 반은 지자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5대 3대 2로 배분이 돼 있어요. 예컨대 서울로 치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50%, 30%는 서울시장, 또 20%는 그 지역구청장이 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무상급식 다 합치면 내년도에 5천억이 넘어요. 5천억에서 우리가 2,500억은 우리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한 1,500이 넘는 돈이 또 서울시에서 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뭐 당연해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법상 그렇게 배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쓰는 그 지방재정 교부금이라는 건 나라 국세로 다 지원되는 거거든요. 또 지방세를 걷는 서울시에서는 또 국민들의 어떤 자녀들의 무상급식이니까 서울시에서도 당연히 30% 돼야 되고 지자체가 20% 되고 이거로 다 되게 운영되게 돼 있는 거죠. 올해 전교조 법외노조 이슈가 워낙 컸잖아요. 지금은 결국에는 법원에서 기각을 시키면서 법외노조가 일단은 법 안에 있는 노조로 지금 현 상태로 가고 있는데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와의 입장이. 그래서 이게
다른 것보다도 뭐 전교조 문제에 관해서 뭐 이게 교원 단체의 문제니까 이게는 법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 뭐 이게 교육감이 어떤 정책으로 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명백하게 실정법상 그 퇴직자 조합원 금지 조항이 있으니까 나는 사실은 그 전교조에서 그걸 법대로 지켜가면서 했으면 하는 게, 왜냐하면 뭐 법에 그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는 하여튼 이제 법리적인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법리적인 논쟁의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전교조를 전혀 반대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그 뭐 하나의 단체로서 있고 또 어느 사회나 그 하나의 저 노조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보장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전교조도 우리나라의 그 노동법 테두리 내에서 존재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실정법적인 그런 제한 요소가 있다면 우선 지키고 그걸 이제 국회에서 법적으로 그걸 좀 수정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하면, 나는 뭐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법대로 하자일 것 같아요. 그죠? 법원에서 유효한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학생 인권 조례에 의해서 학생 인권 조례를 교육감이 이제 제 시의회에서 제정을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교육감이 그거를 받아들일 거냐, 교육부가 나서서 그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감 당신이 그것을 제의를 요구하시오 하니까 전임 교육감이 제의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 교육부 장관이 왜 제의 요구를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냐. 교육부 장관이 그거를 제의 요구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건 교육부 장관이 왜 제의 요구니 그 조례에 관해서 당신이 왜 얘기를 하냐 하니까 권한쟁의가 있었던 거야. 그런 그 인권 조례를 가지고 교육부 장관이 간섭할 수 있냐? 간섭할 수 있다. 교육감은 간섭 왜 하냐? 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데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준 거예요. 교육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는 거는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지금 난 거고, 그 인권 조례 자체가 이게 틀렸느냐 안 틀렸느냐 하는 얘기는 아직 더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아직도 법의 절차를 더 밟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거기 인권 조례에서 얘기하는 아이들의 인권에 관해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 인권 조례 아이들의 소지품을 조사하지 못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두발 관리를 절대로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대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학칙에 담아라,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학칙에 반영해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같이 있는데, 학칙은 교장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 권한을 누가 줬냐? 교육법 시행령에 있어요. 그런데 교육감이 학칙을 이래라 저래라라고 관여할 수 있냐? 그럼 관여할 수 없다. 또 인권 저 선언에 보면은 조례에 보면 뭐가 있냐면 학교에 인권 옹호관을 둬야 되고, 인권 옹호관은 인권 여기 학생 인권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의결을 걸쳐서 교육감이 임명해라 돼 있어요. 그런데 교육감 아래에 있는 산하 직원은 교육감의 고유한 인사권이지, 교육감이 봉급을 주는 사람을 어떤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가 결정하면 교육감은 그대로 임명하는 거, 이거는 법에 보장된 교육감의 권한 침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인권 조례가 문제가 있다.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거기에서 인권에 관한 언급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리상의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학기전이 책만 읽는 이런 거라든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어떻게 시범 운영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 내가 그 교육을 맡으면서 내가 제일 중요했던 게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어떤 그런 능력을 길러줬으면 좋겠다는 게 내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12년 동안 기르지만 사실은 애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직업은 뭔가 이런 생각 한 번 할 기회 없이 공부만 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한 일이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죠, 재워주고 거기다 공부해 하는 식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잖아요. 나는 그게 좀
언제나 내 교육학자로 30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교육이 왜 이렇게 아이들을 이른바 사육하는 거예요. 그죠? 애들은 걔네들 나름대로 인생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이 아이들에게 꿈을 갖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꿈을 많이 가지려면 진로 직업 체험을 좀 시켜야 되겠다. 중학교 1학년 때쯤 은행도 가보고 경찰도 가보고 여행도 하고, 그죠? 아버지 직장 따라가서 아버지가 뭐 하는지도 보고 아이들에게 이 세상을 보게끔 해주고 싶어요. 그죠? 교과서만 보게 해주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게 중1 진로 탐색 집중학년제라고 하는 거였고, 당연히 독서 교육이 따라 나오는 길이 애들이 늘상 돌아다니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애들이 내 인생을 객관적으로 바라다 보려면 남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책 아니에요. 그죠? 소설을 읽으면 주인공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도 나오고. 책을 읽어야 이 세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 아이들하고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다 보기 위해서는 자유를 좀 줘야 된다. 공부를. 그래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중간시험 없애겠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도 그거란 말이에요. 자,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24개 학기죠. 24개 학기. 그럼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쫙 공부만 해가지고 고3 때까지 딱 되는 24개 학기 중에서 한 학기만 빼서 애들로 하여금 좀 생각도 하고 좀 자유롭게 만들어보자. 자기 자신을. 한 학기 빼자는 게 자유학기제의 취지거든요. 그잖아요? 그럼 그 한 학기 빼가지고 요때 좀 공부 좀 떠나서 나 자신을 보자 하는데 그때 학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자유학기제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나는 좀 달라요, 생각이. 애가 꿈과 희망을 가지면 그거 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한 동기화가 더 잘 된다.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국어, 영어, 수학에 매달린 애보다 나는 병원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과학자, 나는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음악 하려고 뭐 하려면 외국어도 봐야 되니까 영어도 해야 되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관한 합리화가 가능하게 하려면은 꿈을 줘야 된다. 교육에 관해서 뭐 내 성향 자체가 뭐 보수다, 진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나는 헌법에 나타나 있는 그 가치가 국민이 합의한 가치라고 난 믿어요. 그런데 뭐 나이 이제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 철학과 가치관이 있겠죠. 거기에 나는 내세우는 게 헌법에 나는 따르겠다. 헌법에 나타나 있는 그게 나는 국민들이 합의한 거라고 믿어요. 그게 아니라면 헌법을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현재 우리 헌법에 나타나 있는 그런 가치, 그리고 국가적인 정체성,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거에 맞는 교육을 펼치는 것이 나는 교육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있죠. 만약에 진보가 현재를 바꿔서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진보라고 한다면 난 철저하게 진보주의자입니다. 나는 이 세상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헌법에 나타나는 그 가치에 맞는 방향으로 이 세상 난 바꾸고 싶어. 이 교육을 바꾸고 싶어요. 여기에 진보가 있고 어디에 보수가 어디에. 저는 교육감이 되면서 제일 크게 선언했던 것이 어두운 곳에 있는, 그리고 그늘진 곳에 있는 아이를 먼저 챙기겠다 해서 그 대표적인 게 장애 특수학교 같은 게, 또 공부 못하는 아이가, 그 가난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나는 적극적으로 돌보고 싶어요. 근데 무상급식도 그래요. 무상급식 5천억을 드리는데 나는 엄마 아버지 잘 살고, 그죠? 한 달에 5만 원, 6만 원 급식하는데 돈 내는 게 전혀 부담 없는 사람한테까지 왜 이렇게 밥을 우리가 먹일 필요가 있냐. 지금 5천억인데 만약에 정말로 가난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도 전체 한 30% 내지 40% 될 거예요. 그죠? 이 애들은 우리가 나라 돈으로 먹이자. 그죠? 이거를 전체 우리 120만 명 중에서 60만 명을 그렇게 먹이자. 60만 명은 그러지 않아도 부모들이 한 달에 5만 원, 6만 원 내면 자기 아이 점심값 낼 수 있는 분은 내자. 그럼 우리가 5천억 투자하잖아요. 여기서 2,500억만 급식하는 데 쓰고 2,500억은 진짜 그 필요한데 돈 좀 쓰자 하는 거예요. 지금 5천억을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5천억에서 반만 써도
그리고 반은 그 여력 있는 사람한테는 걷어가지고 그걸 더 다른 데 쓰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상급식에 대한 그 생각을 어떤 사람은 역시 보수다, 보편적 복지를 반대한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보편적 복지를 보건 선택적 복지를 보건 내가 보수건 진보건 상관없이 팩트를 보자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보편적 복지로 가다 보니까 너무 그 120만 명을 다 지금 급식하자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가난하고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될 어려운 애들 있잖아요. 그게 하여튼 120만 명 중에서 한 30만 명 된다고 치자예요. 이 30만 명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 것일 수 있잖아요.